Hi, I'm Dr. Vossen, the city's doctor. It's that time of year again for your annual flu shot. And with COVID 19 still around, it's just as important to stay up to date with your COVID 19 vaccinations. COVID 19 and the flu have similar symptoms like fatigue, body aches, headache, sore throat, congestion, and runny nose, and both can make you severely ill. So if you have symptoms, it's important to get tested for COVID 19 and flu to know what to do next. The new, stronger COVID 19 booster and the annual flu vaccine are available at doctors' offices, pharmacies, and vaccination sites across the city. So why not save yourself some time and get both shots together? It's safe and effective. I did it, and I'm glad I did. The time to get your COVID 19 booster and flu shot is now. For more information on flu, visit nyc.gov/health/flu. And for more information on the COVID 19 vaccine, visit nyc.gov/COVID vaccine.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등으로 미국의 내 집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워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올해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36세로 지난 1981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평균 연령이 가장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생애 첫 주택 구입자 평균 연령 33세보다 3살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또 전체 주택 구매자 중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비율은 26%로 지금까지의 평균 40%보다 크게 비중이 줄었으며 역대 가장 낮은 것입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중 흑인 비율은 불과 3%로 지난해의 절반에 불과하며 아시안 비율도 2%로 지난해 6%의 3분의 1로 급감한 반면 백인의 비율은 지난해보다 6%포인트 늘어난 88%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생애 첫 주택 구입자가 급감하고 구입 연령대가 뒷걸음질 친 것은 금리 인상에 따른 모기지 금리 폭등 및 주택가격 상승, 대학 졸업생들의 학자금 상환 등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음에 따라 올 연말 미국인들의 소비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전국 소매연합은 미국의 11월 및 12월 소매 매출이 지난해보다 6%에서 8% 증가한 9,426억 달러에서 9,60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온라인 매출은 2,628억 달러로 지난해 2,389억 달러보다 약 1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매출 전망액은 절대적인 수치면에서 증가를 보인 것이지만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8.2% 상승하는 등 상품 가격이 급등한 것을 감안하면 소비는 실제 감소한 것입니다.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 매출액은 지난해에는 13.5%, 2020년에는 8.2% 증가했지만 올해는 사실상 지난해 수준보다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방국세청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금 탈루를 조사하고 체납 세금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800억 달러 규모의 IRS 현대화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 가운데 이 같은 정책의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8만여 명의 직원들을 신규 고용해 세무감사를 강화하겠다는 IRS의 계획이 차기 국세청장 인선 지연 등 워싱턴의 정치 지연 기류에 휘말려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 IRS 현대화 개선 작업이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IRS에 따르면 실제 내야 하는 세금과 납부한 세금의 차액인 소위 텍스갭이 최근 들어 급증했으며 지난 2014년에서 2016년 회계연도의 체납 세금 규모는 연평균 4,960억 달러였던 것이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체납액이 연평균 5,400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이는 2022 회계연도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전망치인 1조 달러의 절반을 넘어선 규모입니다. 통계상 미국의 고용 상황은 아직 견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경기 침체가 우려되면서 고용시장에 한파가 불어닥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빅테크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채용을 동결하고 있던 직원들도 해고하면서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000건 감소한 21만 7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 건을 소폭 하회해 역대 최저 기록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부분적으로 인력 재조정을 해오던 빅테크 기업들이 3분기 실적 발표 후 대규모 구조조정 작업을 현실화하는 양상입니다. 이에 따라 고용시장의 현황이 통계와는 사뭇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파파이스가 내셔널 프라이드 치킨 데이를 맞아 1+1 행사를 어제 시작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치킨 샌드위치를 구매하는 고객은 이벤트에 참여하는 매장에 한해 무료로 치킨 샌드위치를 하나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행사는 파파이스 모바일 앱 또는 파파이스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오는 9일까지 계속됩니다.